한번 말해볼게. 자, 얘들아, 유형 12번에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그게 10% 인상이 됐대. 얼마에 사야 돼? 11,000원에 사야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봐봐. 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퍼센티지 개념과 관련해서 식 쓰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10,000원짜리 물건이 원래는 10,000원만큼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그게 10%만큼 더 증가했다는 거지. 그걸 전체로 100으로 봤을 때 10만큼 증가했다고 해서 플러스 100분의 10, 1 더하기 100분의 10을 곱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가격을 표시하죠. 증가한 만큼을 표시해야 되죠. 자, 근데 야, 10,000원짜리가 있었어. 10% 할인받았대. 그럼 얼마에 사야 돼? 그거 100분의 90. 응. 인상되는 건 플러스고 할인되는 건 뭐야? 그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 할인받는 거 어떻게 써줘야 돼? 원래는 10,000원만큼 내야 되는데, 그치? 거기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만큼 덜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앞으로? 여러분 유형 12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거 밑줄 친 다음에 별표, 밑줄 친 다음에 별표. 자, 앞으로 이거는 기계적으로 학습할 줄 아셔야 됩니다. 1-1에서 하고 왔죠? x가 a%만큼 증가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 자, x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해서 나타내기로 한다. 반대로 b%만큼 감소했다고 해봐. x에다가 1-100분의 b만큼 곱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맞아. 인상은 플러스, 할인은 마이너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실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보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이 4% 늘어서 995명이 되었다.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올해의 여학생 수인데 표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자, 작년이랑 올해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표를 이렇게 작성해 줄 거고요. 봐봐. 작년 남학생 수를 X,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세팅을 해볼 겁니다. 자, 문제에서 올해에는 남학생이 6% 줄었다 했지. 야, 6% 줄은 거 어떻게 표현해요? X에다가 1 마이너스 몇을 곱한다? 100분의 6을 곱해서 표시한다고 약속했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여학생이 Y명이었는데 올해에는 4% 늘었다잖아. 그래서 그거는 Y에다가 몇을 곱해서 표시한다? 1 더하기 100분의 4를 곱해서 표시한다. 맞나요?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야, 작년에는 총 학생 수가 1,000명이었지. X랑 Y랑 더하면 1,000 된다는 거겠네요. 자, 두 번째. 야, 올해에는 학생 수가 995명이 되어버렸지. 자, 요만큼 더하면 995명이라는 거지. 그럼 잘 봐. 야, 1-100분의 6. 얘 뭐예요? 100분의 94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1 더하기 100분의 4. 얘는 뭔가요? 100분의 104 맞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얘랑 합치면 몇 명이 된다고? 995명이 된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주시면요. 두 번째 식에서 분모의 100이 있잖아.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주는 거겠죠. 자, x 더하기 y는 1000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양변에 100 곱해주면 자, 94x 더하기 104y는 99500.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네. 그쵸? 자, 얘랑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윗줄에다가 뭘 곱해주시면 돼요? 94를 곱해주면은 x의 개수가 맞춰지겠지. 그래서 94x 더하기 94y는 94000.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써주시면 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아래에서 위에씩 빼주면은 좌변에서 좌변끼리 빼주면은 결국에 뭐가 된다? 10y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 빼주면 얼마가 돼? 예, 5,500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550.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정답을 550으로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고.
우리가 미지수로 세팅한 거는 작년의 남자 여자 수죠. 뭐 구하래?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550은 작년 여학생 수야. 얘가 4% 늘어났지. 4% 늘어난 만큼을 우리는 정답을 써줘야 돼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자, 550 곱하기 100분의 104를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맞아요. 야, 50으로 약분되네. 그럼 2. 50으로 약분되면 11. 이렇게 약분하면 52. 자, 11이랑 52 곱하면 어떻게 돼? 11 곱하기 52 하면은 정답 되는 거겠죠. 계산해서 정답 써주세요. 준영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유형 13번. 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정가, 원가, 할인 뭐 이런 거. 봐봐. 야, 내가 너네한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라고 껌을 팔 거야. 근데 일단 공장에서 껌을 떼와야 되겠지. 그래서 껌 한 통에 500원에 내가 떼올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지. 그치. 봐봐. 공장에서 나한테 껌을 500원에 팔았어. 그래서 내가 500원에 껌 한 통을 떼온 거지.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너네한테 이 껌을 얼마에 팔아? 2배 가격, 1,000원에 팔아버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용어 정리. 야, 공장에서 내가 떼온 가격.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드린 가격. 얘를 뭐라 불러요? 원가라고 부르죠? 그치?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깎아달라고 하면은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야, 원가도 안 남아 이러죠? 그치. 왜? 야, 내가 너네한테 팔라고 500원에 들여온 껌 400원에 팔면은 이득을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원가도 안 남아. 너네한테 팔기 위해서 내가 공들인 가격, 그거를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그리고 봐봐. 내가 너네한테 팔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 있지? 내가 너네한테 팔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 그걸 뭐라 불러요? 정가라고 부릅니다. 정해놓은 가격, 정가. 됐어? 근데 실제로 1,000원에 팔라고 하면은 너네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 안 사? 안 사지. 그래서 내가 할인을 때려버리죠. 자, 10% 할인했어. 900원. 네, 900원이죠. 자, 이렇게 할인을 때린 가격을 앞으로 뭐라고 합니까? 뭐긴 뭐야? 할인가입니다. 할인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써요. 할인을 한 가격인데 내가 너네한테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실판매가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그렇잖아. 이게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잖아.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원가, 정가, 할인가. 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간다는 거죠. 됐어? 자, 써주세요. 13번 옆에다 써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용어를 더 정리할 겁니다. 야, 내가 900원의 껌을 팔아서 나 얼마의 이익을 본 거야, 얘들아? 400원. 그치. 뭐라고? 내가 본 이익이라는 건요. 실제로 본 이익이라는 건요. 어디서?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서 뭘 제거한 가격이야? 원가를 제거한 가격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 없는 한 줄입니다. 왜? 야, 정가에 실제로 물건이 팔려 안 팔려?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지. 그래서 저렇게 쓰면 좀 그렇고, 네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그 금액이 내가 실제로 본 이익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익은요, 뭐라고? 실판매가에서 원가를 제거한 금액이다. 써주시고요.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너네가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845번에서 어느 청바지 제조회사에서는 새로 만든 두 종류의 청바지의 원가에 각각 1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청바지의 원가를 각각 X1, Y1이라 하면 자, 청바지의 원가를 각각 X1, Y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각각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정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각각? 정가는 각각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원 그리고 하나는 Y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원이 돼버리는 거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이랬을 때 두 청바지의 정가의 합은 49,500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잡아봐. 얘랑 더했더니 49,500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요 100분의 110 X 얘 계산하시면요 100분의 110 Y 자, 두 개 더했더니 49,50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원가의 차는 3,000원일 때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원가의 차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준영아 대답해봐. 1과 3의 차 몇이야? 2. 그치? 왜?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아니야? 아니죠. 차라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을 약속하기로 했었죠? 그치? 1과 2의 차 마이너스 1이라 하면 안 돼. 무조건 그냥 1인 거야. 큰 것이 작은 걸 빼니까. 근데 내가 지금 X1, Y1이라고 원가를 세팅할 때 누가 더 비싼지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놨지? 그러면 야 X에서 Y를 빼야 돼? Y에서 X를 빼야 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요 애초에 문제 세팅할 때 여기 X가 Y보다 크다고 내가 그냥 세팅을 해버려. 자,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누가 더 큰 거야? X가 Y보다 큰 거지. 따라서 원가의 차는 3,000원이라는 말은 X 빼기 Y는 3,000원이다로 쉽게 바꿔버리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얘 예쁘게 풀어보면 될 텐데 분모에 꼴배기 싫은 아이가 있죠? 분모에 꼴배기 싫은 아이가 있는데 잘 봐. 자, 여기 00, 00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양변에 몇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 그렇죠. 10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11x 더하기 11y는 4,950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x-y는 3,000. 야, 이거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자. 바로바로 써버리자. 누구 수거시키고 싶어 얘들아?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야, 더 싼 y를 소거시켜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야, 일단 11 곱해. 양변에 11 곱해. 네? 여기 10 곱하면은 네. 0이 오, 쏘리. 두개 더. 네, 0이 이렇게 되죠. 쏘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11 애초에 곱해버려. 11 x-11y는 뭐야? 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얘랑 위에 아래 거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더해버리자. 2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어떻게 돼? 네, 000 8 3 5 53만 8천원.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맞겠니? 맞나요? 자, 53만 8천원 되는 거 52만 8천원이군요. 쏘리.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52만 8천을 22로 나눠봅시다. 일단 528을 22로 나눠보면은 되는 거겠죠. 두 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44. 그 다음에 88이니까 4. 얘로 나누면은 얘를 22로 나누면 x값이 뭐가 나온다? 24. 24000이 나온다. 됐나? 자, 000은 귀찮으니까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겁니다. 야, x값은 뭐야? 더 비싼 청바지의 원가 아니야? 정가를 구하라고 해놨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몇 퍼센트 붙여줘야 돼? 10. 그치? 24,000원에 10% 증가시킨 금액을 답으로 써야 되겠죠.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식으로 써서 계산해? 아니면 상식으로 계산해?
상식. 야, 24,000원 10% 얼마야? 2,400원. 그치? 그래서 24,000 더하기 2,400. 얘가 정답 되는 거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식 쓰고 정답까지 구해주세요. 사람들 뭐 보이니? 없죠. 얘가 글씨 잘 쓰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0번) 자, 일에 대한 문제인데, 일에 대한 문제 자 봐봐, 이거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문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이것도 봐봐, 여기서는 규칙이 몇 개 있어. 자, 일에 대한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 한번 확인하고 갈게. 자, 1의 양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자, 밑줄 전체 1의 양을 1로 놓는다.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문제로 와봐.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하면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하여 모두 마쳤다. 이 일을 경준이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가? 라고 나와있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한다고?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으면, 자, 1하고 써주세요. 저기서 푸는 방법 알려줬잖아. 자,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으면 2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야, 경준이와 미나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경준이와 미나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각각 x, y라 할 때 라고 써주세요. 그럼 봐봐, 이 미지수 세팅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준이와 미나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각각 x, y라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로 돌아가 볼게. 야, 얘네가 함께 일하면 4일 만에 마친다고 하는 거죠. 맞아? 야, 함께 일하면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해? 경준이와 미나는 하루에 각각 x, y만큼 하니까 일을 같이 하면 x 더하기 y만큼 일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며칠 걸린대? 4일 걸린대. 아, 곱하기 4를 해주세요. 그럼 일이 끝나 안 끝나? 끝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 일 얼마나 한 거야? 1. 전체 일의 양을 1로 놨으니까 아, 1만큼 한 거겠지. 그치. 그 다음, 자, 이 일을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야, 경준이 하루에 일 얼마 해? 8만큼, x만큼 하지. 8일 동안 하지. 8x만큼 하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한대. 미나는 y만큼, 하루에 y만큼, 이틀 동안. 그럼 2y만큼 하겠지. 그러면 일이 끝나버린대. 일을 얼마나 한 거야? 1만큼 한 거겠지. 전체 일을 다 해버린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풀어버리면 끝날 것이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경준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야, x를 구해주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얘 봐봐, 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서 양변 2로 나누면, 자, 2x 더하기 2y는 2분의 1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아래 거 그대로 쓰시면요, 8x 더하기 2y는 1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요, 좌변은 6x가 되고 우변은 2분의 1 돼버리겠죠. 그치? 그래서 x값이 몇이 나온다? 12분의 1 나온다. 경준이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준이가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게 되겠어? 12일 걸리겠죠. 전체 일의 양 1을 맞춰버려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14번이 이렇게 풀린다. 됐나요? 자, 이제 거속시 문제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속시 문제로 왔는데 앞에 A단계에 여기 그 필기할 부분이 있을 거야. 거속시에 관련해서. 거속시에 관련해서 A단계에 필기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걷다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이 식을 잘 변형하면 어떻게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변형시키면 2번, 3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외우는데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을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요? 무당벌레 한 마리. 자, 무당벌레 어떻게 생겼어요? 거속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이거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야,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를 가려.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 보이니?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 1번이네. 야,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을 가려. 시간분의 거리. 보이니? 시간분의 거리. 나왔네?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을 가려주세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보이는 거 맞나요? 그쵸. 3번 나오네. 자, 무당벌레 한 마리 그려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헷갈리는 애들은 뭐 여기까지 그려도 돼. 여기 곱하기 쓰고, 그럼 여기 뭐라 해야 돼? 나누기라 해야 되나? 좀 애매하다. 그냥 기호는 쓰지 마세요. 구조적으로도 이미 보이죠?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건 곱한 거,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나눈 거. 됐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시간을 통일하셔야 됩니다. 시간 단위를 통일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양변을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60분의 1시간이 몇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어? 1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들아 1분은 60초지. 그쵸? 양변을 60으로 나누면 60분의 1분은 1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치?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25분은 몇 시간이야? 25분은 뭐 0.25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봐봐. 야, 1분이 60분의 1시간이었지. 여기 양변에 25 곱하면 어떤 사실을 알게 돼? 25분은 60분의 25시간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자. 30초는 몇 분이야? 네. 여기서 양변에 30 곱해보면 알겠지만 60분의 30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하면 뭐 2분의 1분, 2분의 1분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바꿀 수 있겠니?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또 하나. 야, 12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의 12시간, 5분의 1시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간 단위를 통일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썼니 너? 네. 예시도 썼어? 아니. 써주세요. 나중에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공식과 시간 통일 이 녀석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유형 15번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이 거속식 문제는 그리고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잘 봐. 여기 15번 오른쪽에 좀 사이드가 있지. 사이드가 좀 나와 있죠. 봐봐. 자, 우리가 지나다닐 길을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시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는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써요. 속력을 써주시고 위쪽에는 일반적으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속력, 위에다가 거리 놓으면은 시각적으로 속력분의 거리, 시간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구조잖아. 맞아? 자, 이 형태를 제일 많이 써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는 5km이다. 아, 인균의 집이 있고 A역이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인균은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하여 A역을 향해 시속 4km로 걷다가 기차 시간이 늦을 것 같아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려서 뭐라고? 야, 어느 지점까지는요 내가 시속 4km로 달리다가요 어느 지점부터는 여기 구간에서 시속 6km로 달리게 됐대요. 그쵸? 자, 그래서 오전 8시에 A역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봐봐. 야, 여기가 몇 킬로미터인지 여기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문자 x를 도입하여 여기는 x 킬로미터, 여기는 y 킬로미터라고 작성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총 몇 킬로래? 5km지. 이 전체 거리가 몇 킬로인 거야? 5km. 자, 첫 번째 식 나옵니다. 야, x랑 y 더했더니 뭐가 돼버려? 5가 돼버리네. x 더하기 y는 5가 돼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봐봐. 이제 시간에 대한 식을 써볼 건데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4분의 거리 x. 맞아? 이만큼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4분의 x만큼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6분의 y. 야, 그래서 얼마나 걸렸대? 오전 7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에 도착했대. 1시간 걸렸네? 맞아요? 뭐야? 왜 근데 봐봐. 잘 봐. 1시간인데 야 60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왜? 봐봐. 시속이란 말이 나왔잖아. 시간당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분으로 바꿔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1시간 1이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서 간 거리 어디야? y죠. 그래서 누구를 소거시켜야 돼? y 누구를 소거시켜? x를 소거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5. 그리고 양변에 그냥 4만 곱하자. 양변에 4만 곱해도 풀립니다. x 더하기 6분의 4y는 4. 자,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바로 빼버리자. 위에서 아래 빼면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 좌변은 6분의 2y만 남게 되고요. 우변은 1만 남게 되죠. 자, 6분의 2는 사실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y는 1. 아, y는 몇입니까? 3 되는 거겠죠.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정답 뭐라 써야 돼? 3이 아니라 3km까지, 단위까지 잘 써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15번이었고요. 오늘 풀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숙제 체크하고 거의 다 고속신데. 맞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 A, B 두 코스가 있다.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B 코스로 시속 4km로 내려왔더니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림을 산 모양을 좀 그려주자. 내가 지금 A 코스로 올라갔어. 맞아요? 뭐라 쓸까? 중간에 그냥 A 코스로 쓰자. 그리고 어떻게 내려왔어? B 코스로 내려왔다는 거겠죠. 자,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뭐야? 아래에다가 그 선 아래에다가 시속 2km라고 써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B 코스로 시속 4km로 내려왔다. 아, B 코스 내려올 때는 시속 4km 됐죠? 자, 그래서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다. A, B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0km일 때 A, B 두 코스의 거리의 차를 구하시오. 잘 봐. 여기 거리 알아볼라? 모르죠? Xkm라고 둘게.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모르니까 Ykm라고 둬보겠습니다. 됐죠? 자,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0km였으니까 X랑 Y랑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 야, A 코스 올라갔다 얼마나 걸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2분의 X 분이야 시간이야? 시간이죠? 왜? 시속이잖아, 시속. 그쵸? 그리고 B 코스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4분의 1. 네, 4분의 Y만큼. 자, 그럼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걸렸다는 거야? 3시간 30분 걸렸다는 거지? 네. 야, 3시간 30분은 몇 시간이야? 일단 3시간 3점. 30분 3점. 30분은 60분의 30분이죠? 2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시간 몇 시간? 2분의 7시간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7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에 거는 가만히 내비 두신 다음에 아래 거에다가 몇 곱하면 돼? 4 곱하면 되죠? 4 곱해보자.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자유자재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4를 곱해서 풀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에서는 x만 남고 우변에서 잠깐만 잘못됐다. 어디야? 어딘가 잘못됐는걸요? 잠시만요. 2x, y 4 곱하면 14. 뭐가 잘못됐지? 아, 갑자기 12, 20이 됐네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빼주면 어떻게 돼요? x는 4가 나올 것이다. 됐죠? 자, x는 4를 여기다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와버려? 자연스럽게 6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6에서 4를 빼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야, 벌써 33분이 지났네. 됐나요? 준영아, 이거 어렵냐? 네. 어려워? 네. 아, 어렵다고? 처음에 어려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또 거석시입니다. 근데 거석시 풀다 보면 다 똑같아, 그냥. 862번.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자철이와 성룡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그러니까 얼만큼? 24km만큼 떨어진 두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철, 여기 성룡이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야, 자철이는 시속 5km로 성룡이는 시속 3km로 걸었다. 뭐야?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데, 자, 여기까지 자철이는 시속 5km, 성룡이는 시속 3km 이렇게 걸었다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근데 자철이가 걸은 거리 이만큼이랑 성룡이가 걸은 거리 요만큼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문자로 xkm, ykm라고 세팅해버리자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x랑 y 더했더니 몇 나와? 24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24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야, 여기가 뭐냐. 아, 이런 거죠. 야, 여기까지 자철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야? 5분의 x지. 그리고 여기까지 성룡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야? 3분의 y지. 두 개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겠죠. 왜? 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잖아.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지. 그럼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서로 달린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 버리겠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시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알고 싶어. x를 알고 싶은 거니까 y를 소거시켜줘야 되겠지. 근데 나는 여기서 대입법을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요. 자, 여기서 양변에다가 3 곱해버리면 5분의 3x는 y가 되는 거잖아. 인정하시나요? 야, y에다가 5분의 3 대입하래. 5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네, 5분의 8x는 24. 그래서 양변에 8분의 5 곱해주면은 24 곱하기 8분의 5 쓱쓱 3 15 이게 돼버리는 거겠죠? 됐나요? x는 15 정답은 1번. 야, 이해는 가? 네. 그래? 네가 쓸 줄 알아야 돼. 네. 너 준서가 졸리냐? 아 그래? 일어나서 춤을 추면은 졸리지 않을 거야. 너무 쪽팔린 나머지 기다려봐. 제가 다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 야, 865번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풀어보는 시간을 2분, 3분 드릴게요. 풀어봐. 순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하여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 그림부터 그려. 내가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자, 근데 첫 번째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상황이야. 형은 학교까지 걸어간 지 24분 후. 뭐야. 잠시만.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
첫 번째, 형은 분속 50m로 걸어갔어. 두 번째,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 갔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있나요? 자, 그래서 학교를 향해 출발하여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형이 분속 50m로 간지 24분 뒤에 동생이 출발한 거니까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쏘리. 자, 형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x분, y분이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x분이니까 형은 분속 50m로 x분 간 거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얼마인 거야? 분속 50으로 x분 동안 간 거잖아. 50x만큼 걸린 거, 50x만큼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됐죠? 자, 두 번째, 동생은 분속 200m로 y분 동안 달렸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기도 해? 여기다 거리도 쓸게. 200y기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 50x라는 거리랑 200y라는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50x는 200y가 됩니다. 식 하나가 나왔죠? 하나만 더 구하면 문제 끝나버리는 거겠네? 인정하시나요? 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형, 동생이 각각 걸린 시간 x, y지. 근데 야, 동생은 형이 출발한 지 24분 뒤에 출발했지. 맞아요? 근데 동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났지. 야, x랑 y랑 누가 더 24 큰 거야? 상식적으로 걸어간 형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치. 24분 늦게 출발해서 동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났다면은 동생이 형보다 24분 덜 걸린 거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24만큼 큰 게 돼버리겠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 문제 무조건 풀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실 건데, 자, 50x는 200y라고 합니다. x는 4y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근데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x는 4y가 아니라 y는 4분의 1x라 쓸게. 그 다음에 x는 y 더하기 24.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는 4분의 1x. 여기다 집어넣어. x는 4분의 1x 더하기 24. 4분의 1x 넘기면 4분의 3x는 24. 양변에 3분의 4 곱해 주시면요. x는 24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슉슉 지워주면은 8, 4, 32가 되는 거겠네. 정답은 32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문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야?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미지수를 지금까지는 거리를 뒀는데 지금 미지수를 뭐라 뒀어? 시간으로 둬버렸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 거죠.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은 누구를 미지수로 뒀을 때 식을 어떤 식으로 세팅해야 될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19번 또 거속시야. 야, 이번엔 트랙을 도는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야, 뭐라고?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15분 후에 같은 방향으로 뛰잖아? 그럼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추월당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생각해봐. 야,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엄청 빨리 돌아서 한 바퀴를 추월해버렸어. 이렇게 넘어서 추월해버렸어. 그럼 봐봐. 누구 있냐? 김동성 알아? 김동성? 우리 김동성 몰라? 네. 와, 야, 유튜브에 김동성 치면은 김동성 뭐지? 추월하는 영상 나오거든? 2바퀴인가? 올림픽에서 2바퀴를 추월하더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슝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따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너네 쇼트트랙 선수 아는 사람 없어? 쇼트트랙이 오! 너네 올림픽 안 봐? 뭐였더니? 와우, 이게 슝 이렇게 도는 거. 알겠는데 이름 생각 안 나면. 왜? 이렇게 해. 한국 선수가 있고, 너네 오노 알죠? 오노. 오노 몰라? 네. 이 어린이들은. 야, 한국 선수가 있고 미국 선수가 있어. 응. 우리나라 쇼트트랙 그 제왕이잖아. 네. 그래서 쇼트트랙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빠르게 가다가 스퍼트를 힘을 내가지고 한 바퀴 추월했어. 그치. 추월하는 순간 한국 선수랑 미국 선수랑 딱 몇 바퀴 차이 나요? 달린 거리의 차가 딱 몇 바퀴 차이 나?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지. 그치. 추월했다는 건 한 바퀴 더 달렸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미지 스팅해 보자. 형과 동생의 속력을 구하시오. 형의 속력을 잘 봐. 분속 x미터. 동생의 속력을 분속 y미터라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형의 속력 분속 x미터, 동생의 속력을 분속 y미터라고 해볼게.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잘 봐. 둘레의 길이가 1.5km라 나와 있어. 이거 몇 미터야? 1500m지. 그리고 이 세 번째 줄 가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 분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5km 미터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 단위를 분속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풀려요. 계산이 간단해져. 오케이? 1.5 소수잖아. 그치? 문제 풀 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내가 미터 단위로 쉽게 바꿔버릴 거야. 이해 가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의 속력을 분속 x미터, 동생의 속력을 분속 y미터로 하면은, 야,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하죠. 그럼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지. 15분 동안 형이 달린 거리 얼마야? 15x죠. 동생이 달린 거리 얼마야? 15y죠. 근데 15분 후에 한 바퀴 추월한다 했지. 형이 달린 거리에서 동생이 달린 거리 빼면 한 바퀴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몇이야? 1500m. 됐어요?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뛰면은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자,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달릴 거야?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만나겠지. 맞습니까? 네. 자, 3분 동안 달려서 만난다고 합니다. 3분 동안 형이 달린 거리 얼마야? 3x. 동생이 달린 거리 얼마야? 3y.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쳤더니 둘레인 1500이 나와버려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 끝. 여러분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양변 15로 나누시면요. x-y는 100. 양변 3으로 나누면은 x 더하기 y는 500. 됐습니까? 이거 연립해서 답 구해주세요. 그래서 19번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868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 문제가 무조건 나와. 같은 트랙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식 두 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출발해서 추월하는 순간이 생기잖아? 그거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몇 바퀴 차이 난다? 한 바퀴 차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됐어? 야, 868번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써. 동시에 출발하여 추월하는 거. 한 바퀴 차이 나는 거다. 거리의 차가 한 바퀴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00 유형 20번 강물에 대한 문제. 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봐. 이거 문제에서 바로 갈 겁니다. 실제 숫자로 보여줘야지 이게 애들이 쉬워하더라고. 자,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단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길이가 30m인 강을 길이가 30m인 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치. 30km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자, 봐봐.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얘들아, 제가 지금 가로로 그렸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선 조금 기울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잖아. 우리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자고. 이 거리는 일단 30km가 나옵니다. 근데 상류에서 하류로 강이 흐르고 있는 거 맞아? 강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근데 그 강물의 속력 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야, 배의 속력도 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배 강물의 속력을 각각 시속 Xkm, Ykm라 하면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줄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실제로 그 배와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야? 잘 봐. 내가 위로 올라갈 거야, 배가 올라가려는데 시속 Xkm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배의 속력은 시속 Xkm니까. 근데 물이 아래로 시속 Y로 흐르니까, 물이 아래로 시속 Ykm를 흐르니까 실제 이만큼의 속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올라가려고 시속 Xkm를 가려고 해. 근데 위에서 Y를 눌러. 내 속력은 몇이 돼버려? 내 속력이 몇이 돼버려요? X 빼기 Y가 돼버리는 거겠죠. 맞나요? 시속 X 빼기 Y km가 돼버립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5시간 걸렸지.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필요한 거리는 5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게 몇 킬로가 나와야 돼? 30km가 나와야 되겠죠. 인정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려올 거야. 내가 내려올 겁니다. 시속 Xkm로 내려올랐는데 이번엔 물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번 어떻게? X로 달리려는데 시속Ykm에 가속을 받아버리죠. 내려오는데 속력 뭐가 돼버립니까? X 더하기 Y가 돼버리겠죠.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3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요. 그 거리도 30으로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 정리해 주시면 이 배라는 녀석은요, 올라가는데 시속 x-y km, 내려오는데 시속 x 더하기
ykm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림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거 풀어서 정답을 구해주세요 여러분. 정답 구해주세요. 자, 874번, 그러니까 유형 21번. 이것도 별표를 쳐주세요. 야, 기차 문제 이거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얘기를 잘 들어봐. 약간 이런 게 상식적인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 문제가 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터널이 있어. 기차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나? 자, 터널이 있고 기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야, 이 기차가 이 터널을 완벽히 지나가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얼만큼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이 터널을 완벽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얼만큼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기차의 머리 부분이 터널의 입구에 닿아 있어, 이렇게. 야, 그 순간부터 일단 몇 미터만큼 달려야 돼? 터널의 길이만큼 달려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기차의 머리가 터널의 끝부분에 이렇게 닿아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터널을 완벽하게 지난 상태니? 아니죠. 얼만큼 더 달려야 돼? 이 몸통이 완전하게 꼬리 부분까지 빠져나오려면 기차의 길이만큼 더 달려야 되는 거 맞니? 인정하세요? 뭐라고? 완벽히 지나가려면 터널의 길이만큼 달린 다음에 기차의 길이만큼 더 달려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해야만 기차가 터널을 완벽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렇지? 꼬리까지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게 완벽히 지나간다는 거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그럼 어떤 다리가 있다 칩시다. 다리나 터널이나 똑같겠죠? 이 기차의 속력 뭐라 그래? 분속 x미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기차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터널의 길이 첫 번째 다리. 잠깐만, 미안해. 야, 다리랑 터널이랑 다 나왔네. 그럼 다리라고 해야겠다. 이것만 지우면 다리 모양이 돼버리겠죠? 그치. 기차가 다리를 지나기 시작할 거야. 근데 처음에 이 다리의 길이만큼 달리고 그 다음에 얼만큼 더 달려야 돼? 기차의 길이만큼 더 달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지. 근데 너네 기차의 길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아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잖아. 문제 풀려면 이 기차의 길이 필요한 거잖아. 안 나와 있지. 기차의 속력을 분속 x미터로 한 다음에 그리고 기차의 길이를 y미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세팅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자가 모르는 거 나왔네? 그럼 문자로 세팅. 이런 구조입니다. 됐나요? 근데 약간 쏘리 야, 수정 23초나 남아있지. 야, 이거 뭐라 해야 돼? 초속으로 해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초속으로 바꿔주시고요. 정신이 없어 못 봤네. 자, 시작해볼게요.
800m인 다리를 완벽히 지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만큼 달려야 돼? 800 더하기 y만큼 달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기차의 속력이 초속 xm잖아. 23초 걸렸지. 뭐야? 이거 다 지나는데 23 곱하기 x만큼 걸렸다는 이야기겠죠. 맞나요? 두 번째, 야 이번에는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벽히 지날 거야. 이거 완벽히 지나는데 얼마 걸려? 400 더하기 y만큼 달려야 되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얼만큼 걸렸대? 초속 xm로 13초 걸렸다가 나와있죠. 그래서 13 곱하기 x가 되는 겁니다. 야,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네. 기차의 속력 x를 구하시오. 위에서 아래 빼면은 바로 y가 수거되면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좌변은 x, 좌변은 400, 우변은 10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40. 됐나요? 자, 그래서 초속 40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초속 40m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왜 이렇게 많아? 미치겠네. 와, 몇 마리야 저게?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그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 A단계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A단계 돌아와봐. 네. 온도를 내려야겠다. 자, 빨리 나가볼게. 야,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이럴 때도 좀 계산을 해봤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농도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액체 양분의 그 예를 들어 소금이나 설탕 그거 양, 전체 액체 양분의 그 해당 물질의 양 걷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티지 써주면은 농도라는 개념이 완성되는 거였죠. 그치? 근데 이제 두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1-1에서도 한번 배우셨을 거야. 이거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두 개 뭐라고? 기본으로 외워야 돼. 오케이? 근데 앞으로 이 농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쓸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커 모형인데요. 봐봐. 비커를 이렇게 그려. 근데 앞으로 이 칸에는 소금물의 양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소금의 양을 써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는 얘가 몇 %인지 농도를 써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모형을 써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농도 알려주고, 그리고 야,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약간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지 않니? 그래서 이런 모형을 써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15%의 소금물 Xg, 이거 비커 모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써야 됩니다. 자, 소금물의 양이 얼마나 있다고요? X. 네, X. 그리고 여기 뭐 써? X 곱하기 소금의 양을 써야 되지.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전체 소금물의 양은 X지. 근데 퍼센티지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퍼센티지는 100, 전체를 100으로 본 개념이죠? 전체 100 중에서 15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거겠지.
x에다가 100분의 15를 100분의 15로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리고 친절하게 농도까지 써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써. 자, 문제에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비커 모형을 이렇게 만들 수만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 빨리 하고 방멸 해줄게. 뭔지 낸다. 미안.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소금물 또는 소금에 관한 문제. 우리가 아까 배운 비커 모형으로 전부 다 풀어볼 거야.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얘들아,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8%의 소금물이랑 5%의 소금물을 섞었다. 플러스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6%의 소금물 300g이라고 합니다. 섞은 결과. 섞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6%의 소금물 300g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소금 얼마나 들어있어야 돼, 얘들아? 소금은 얼마 들어있어요? 300 곱하기 100분의 6만큼. 이거 뭐야? 18? 네. 18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랑 얘는 8%짜리랑 5%짜리는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니까 X? X, Y라고 세팅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소금 얼마나 있어? X 곱하기 100. 네. 100분의 8X라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요? 100분의 5Y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소금을 Xg이랑 Yg 섞었더니 300g 됐지? 네. X 더하기 Y는 300입니다. 두 번째. 야, 소금이 여기는 100분의 8X, 100분의 5Y. 두 개의 소금 양을 합쳤더니 그게 얼만큼이 돼버려? 18만큼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네. 쉬용. 문자가 2개, 식이 2개. 완성. 자, 이거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자, 8%의 소금물 몇 g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X가 몇인지 물어보는 거네. 자, Y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갑시다. 일단 이거 정리해 주시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100 곱해 8x 더하기 5y는 1800. 자, 그 다음에 y를 소거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여기다 5배 해주면 되겠지. 그치? 위에다 5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자, 아래에서 위 빼주면 어떻게 돼요? 네. 좌변은 3x, 우변은 300, x는 100. 정답은 100g.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밑에 거끼리 더해서 결과 내주시고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더해서 결과 내주시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개 나왔다. 힘내. 881번.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를 3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10%의 소금물이 된다. 두 소금물 A, B의 농도 차는 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봐봐. 야, A랑 B랑 농도를 알아볼라? 모르지. 뭐라고 하면 돼? 농도를 각각 X, Y라 하면 딱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비커 모양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자, A랑 내가 B를 섞어버릴 건데 A는 농도가 X%, B는 농도가 Y%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A를 200, B를 300 섞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야, 여기에 소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 소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 200 곱하기 100분의 X 2X 300 곱하기 100분의 Y 3Y만큼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뭐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500. 500g 되지. 그 다음에 소금은 2X 더하기 3Y만큼 들어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럼 잘 봐. 농도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농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지. 아, 이 모형을 쓰는 이유가 있네. 딱 그 공식이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 예쁘게. 그래서 첫 번째 식 500분의 2x 더하기 3y 곱하기 100. 자, 이 농도가 몇 퍼센트? 8%가 된다고 하죠. 는 8. 됐죠? 농도를 구할 때 꼭 100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A랑 B를 섞어버릴 건데, 자, 이번에는 300g, 200g 섞는다고 나와있지? 300, 200 이렇게 섞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X%, Y%의 농도를 가질 거고요. 자, 섞을게. 300, X%, 3X만큼의 소금, 200, Y, 2Y만큼의 소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섞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500. 네, 그렇습니다. 500, 3X 더하기 2Y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농도 구해보자. 500분의 3X 더하기 2Y 곱하기 100을 합치면요. 10. 네, 10이라는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야,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 이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지워지지. 그리고 야, 5분의 2x 더하기 3y는 8이래. 어떻게 맞죠? 2x 더하기 3y는 40. 자, 이것도 쓱쓱쓱쓱 정리하시면 3x 더하기 2y는 50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이거 연립해서 풀어. 자,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여기서 x, y 값을 각각 구하려고 하지 마. 문제를 잘 봐. A, B 농도의 차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농도를 각각 x, y라고 했으니까 뭐 x 마이너스 y 또는 y 마이너스 x를 정답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왜? 뭔 소리야 이게? x가 큰지 y가 큰지 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x 마이너스 y나 y 마이너스 x를 구해볼게. 이 두 개의 식을 봐봐.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좌변은 뭐가 나와 얘들아? x 마이너스 y 나오는 거 맞아? 그치? 우변은 뭐가 나와? 10 나오지. x 마이너스 y는 10. 뭐야? 정답 뭐일 수밖에 없어? 4번일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0이었어 봐?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도? 4번이지. 그치. 왜요? 차를 물어보는데 내가 x-y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0 나와. 그럼 y-x는 무조건 몇이야? 10인 거지. 그때는 이제 정답의 부호만 다른 거지 그 크기는 밖에 안 바뀌어? 이렇게 나와도? 안 바뀌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10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신다면 x, y 값 각각 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문제를 그래서 잘 읽으면은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24번. 자, 합금 식품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A는 구리를 20%,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를 40%, 아연을 10% 포함한 합금이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를 200, 아연을 150g 얻으려면 합금 B는 몇 g이 필요한가? 또 봐봐. A라는 녀석은요.
불이랑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B라는 녀석도 불이랑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시작합니다. 자, A와 B가 각각 몇 g씩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A가 Xg이라고 쳐봅시다. B가 Yg이라고 쳐봅시다. 정보에 의하면 A는 20%의 구리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야? X 곱하기 100분의 20. 100분의 20X만큼의 구리가 들어있는 거죠. 아연은 30%래. 그러니까 여기 A에는 아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100분의 30Y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B는 각각 구리와 아연을 40%, 10%씩 포함하고 있대. 구리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야? 100분의 4. 오, 잠깐만, 쏘리. 이거 X죠? 쏘리. B는 구리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 거야? 100분의 40 Y. 아연은 100분의 10 Y. 이만큼 포함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거 합체시켜버리고 싶은 거지. 야, 이거 합체시키면 거기 구리 얼마나 들어가 있어? 100분의 20X가 6분의 40Y. 네. 그게 몇 g이래? 200g이래. 이거 합체시킬 거야. 거기 아연 총 얼마 들어가 있어? 100분의 30X. 100분의 30x 더하기 100분의 10y만큼 들어가 있겠죠. 150. 네, 그게 150이랍니다. 지금부터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그죠? 자, 일단 맞은 사람은 10분 쉬는 시간.